오늘 CNN이 이상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예? 많이 본 뉴스로 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 뭐 고발하는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네요. 변호인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었고 잠을 잘 안 재우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치소하고 법무부는 지금 뭐 접는 매트리스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감옥에 구치소에는 침대 없죠. 침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예. 침대 없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인권 침해이기는 해요.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는. 한미 행정협정 소파 협정에 근거해서 미국 재수자들이 한국 교도소에 들어오면 침대 줍니다. 예, 외국인 전용. 그래서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예. 외국인 전용, 여성 전용 그 구치소에 저 수감 한 해 만에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특혜 논란 때문에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 자 어찌 됐든 미군들은 다 군인들도 다 간이 침대에서라도 자죠. 예. 한국군은 이제 그 매트리스 깔고 자고. 3단 접이 매트리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접는 매트리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인권 침해라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법무부하고 구치소는 지금 강력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2부에서 우리 변호사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아마. 변호사들도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다녀오신 봉도사님만 잘 아시겠네. CNN 보도? 네. 인권 침해 의혹? 허허. 이게 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이제 인권 침해 의혹이 담긴 문건을 이제 유엔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계속 갇혀 있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그래서 인권이 심히 침해되니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 이건 참 나라망신인 것 같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깨끗하고 따뜻한 감방에 있고 불을 꺼놓는 감방 그런 반대적인 의미의 감방은 잘 없거든요. 우리 봉도사님이 계셔봐서 알겠지만 저도 뭐 일단 가끔씩 중요한 게요. 더럽고 차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네. 아주 그냥 자꾸 수사적으로 표현한 거고 사실 교도소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일반 그 1인 감호실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고 넓고 뭐 세면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뭐 구치소를 가게 되면 독방에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홍거실이라고 해서 4명 아니면 6명이 수용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혹여라도 다른 뭐 재소자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4,6인실을 줬죠. 네, 4,6인실을 개조해서 혼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원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오,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거 혹시 포털 사이트에 박근혜 독방 이렇게 쳐보면요. 아, 그 검색을 하면 구조가 나와요. 지금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예. 휴대폰들 들어서 박근혜 독방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가 정말 더럽고 차가운 감방인지 야 구치소가 이렇게 좋아? 저 금방 인지. 사진 보고 우리 집 안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굉장히 예전에 넓습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 해봤는데 예. 뭐 백성 변호사는 그래도 형편이 좀 좋아서 좀 컸지만 저는 정말 손가락질을 해요. 농담 좀 보태서 예. 저 자는 것 빼고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룸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쭉 이렇게 봤는데 정말 관짝 같아요, 관.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죽으면 관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고시 공부할 때요. 그 정도로. 근데 독방이 대부분 그래요. 독방이 딱 그럼요.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크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고시 공부할 때 그 독방 그 원룸 특징이 창문이 없잖아요. 더 힘들어요. 또 먹방이라 그러거든. 창문 없는 방. 먹방, 더 예. 싸요. 5만 원 싸서. 그렇죠. 그거는 창문 살았는데. 있으면 5만 원 비싸고. 예. 거기서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네. 그냥 항상 어둡거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만 감으면 자요. 언제가 밤인지도 잘 몰라. 안에서 공부하면.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나 백승면 변호사는 네. 두 분이 집안이 좀 넉넉해갖고. 저는 창이 있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은 있는데. 예. 안 넉넉한. 창은 있었어요. 예. 여긴 좋은 원룸이었죠. 호텔. 신림동 최고 벌써 좋은 눈물이 원룸. 글썽글썽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니까 지금. 아니, 약간 이게 목이 메는지 자꾸 커피를 잡고. 야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야, 그리고 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요. 지난 4년 동안 본인이 국정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변호인 총사퇴하고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의미로 봐야 돼? 진짜 이제 이 의미 해설을 해줘야 돼. 법적으로 틀렸다.
법적으로는 틀렸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7시간이나 7시간 반이었다 이런 것도 그렇죠. 나오고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나 소위 친박단체에서는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연기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런 거 발표하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청와대가 압박한다. 요거는 보도 있었죠. 왜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할 것이냐 문제 관련해서 저번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55대 45로 이건 법리상으로는 이거는 영장 연장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 봐라 그러니까. 맞췄어야 다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앞에 그런 앞에.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이거 봐라 인권 침해하지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막 영장도 연장을 했지 나는 거기다 독방에 뭐 어두운 데 갇혀 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가면 나중에 혹여라도 사면이 고려될 때 더 예.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아. 사실 법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정부 회장 유죄 나오고 예. 지금 뭘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투쟁의 방법을 바꾸자. 법적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 법리투쟁이 아니라 이제 정치 싸움으로 네, 끌고 그렇죠. 가자. 아하. 정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봤는지 판 잘못 짰어요 이거. 박전 저는 대통령 악수에 찍어서. 악수를 거듭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 10월 25일 그때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 예. 그때 이제 발표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거짓말 비스무리하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야 10월 24일입니다. 예, 24일인데 네. 하야 그것도 사실은 만약 했다 그러면 지금 가정해 보면 정말 지금 구속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야 그런 것도 놓쳤죠. 아니 그리고 하야 탄핵도 때도 아니 하야 등등도 국회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면서 했으면? 아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 헛소리 애매모호하게 꼼수를 부리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오판을 했는 게 뭐냐면 탄핵 때도 마찬가지예요. 탄핵 계속 시간 끌다가 자신은 탄핵 안 될 거라 믿고 자료 다 놔두고 갔고요. 그 예. 보물도 놔두고 가버렸고. 케이크도 준비해놨고. 예, 예. 그 다음에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될 때도 본인 구속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속 오판에 오판. 지금 구속기간 연장됐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박 전 대통령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변호인 중에. 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영한 변호사한테 혼잣말로 욕은 왜 했어요? 요거 안 했습니다. 저 잘 했어요? 알지 못하고. 예. 유영하 변호사가 약간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되는 걸 저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한 90% 이상은 연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제가 변호사라면 의뢰인한테 안 좋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약 1년 나올 것도 2년 나온다고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나오면 예, 그래.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고 얘기하거든요. 변호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안 집- 그러는데요. 아니요, 저는 좀 집행유예 나올 것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제래해야지만이 집행이 된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구속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판을 하고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못 나가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나올 거를 기대했었으면 그냥 이 변호사가 잘못된 거예요. 못 나온다 그랬어요. 내곡동사자에 나무도 새로 심었잖아요. 처음부터 한 10년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었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10년 아니, 너무 근데 심하고 한 15년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라기보다 예. 그냥 사실상 지금 약간 집사 같은 집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소통이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유영하 변호사 그대로 따라해 주는 사람이지 본인의 생각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탓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효과 없을 것이다. 저는 약간 박준 변호사 마지막 분단에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요? 박 전 대통령 이제까지 스타일을 봤을 때 나름의 정치적인 결단을 다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때로는 승부수를 던져서 그 승부수들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굉장히 성공을 했죠. 뭐 천박당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2008년 총선 공천 때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라든지 그런 것들 승부를 던져서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결정적인 승부수의 실책이 배신의 정치 시작한 거. 예. 유승민.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지금 그 고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유영하 변호사 정도의 전략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결정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에게 일방적으로 오더를 내렸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통보죠, 봅니다. 통보. 이렇게 합시다. 사임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물론 유영하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내가 만약에 재판 거부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으나 큰 그렇죠. 결정과 큰 그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단독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그 근거 자료들을 조금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보를 지금 제대로 예, 제공하지 않고 왜곡했을 가능성 크고 그럴 수 무죄일 있겠네요.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재판 그 연장됐을 때 첫 재판에 그 얘기를 변론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변론에 앞서서 그 얘기 그 문구들을 보면 많은 뭐 관용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여러 표현이 본인의 배신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쓰는 표현이지만 자주 안 쓰는 표현들이 있고 법률적인 표현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가정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 쓰는 데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안에 변호인단의 생각도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단은 박 전 대통령이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변호사들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재판부예요.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 진짜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원래 재판 받을 때 혼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중형이 이제 가능한 범죄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그래서 필요적 변론 사건 예. 반드시 3년 이상. 예, 맞아요. 정확하게 역시 갔다 오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포함해서 한 7명 변호사 있잖아요. 예. 여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없어요. 이거 번복하면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이거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이 변호사들이 잘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변호사 선임 안 해요. 이제 박 전 대통령 보시면 그러면 결국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하면 이거 지금 수사기로 10만 쪽이에요. 물론 국선 변호인이면 제대로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럼 이거 일단 국선 변호인도 기록을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재판도 번도 안 하고 밀려요. 재판할 수는 없잖아. 더 큰 문제.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사를 안 만납니다. 유영하 변호사 빼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지금 예. 국선 변호사한테 지금 본인 얘기를 하겠어요? 어허. 그러면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국선 변호인 혼자 그냥 앉아서 멍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오는 판단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은 출석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내일 보세요. 저는 출석은 할 것 같아요. 출석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출석을 아예 안 해버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 그래 내가 나오긴 나올게. 니네 마음대로 해. 딱 이 자세로 갈 것 그럼 같거든요. 출석하고 국선 변호사 옆에 있고. 네. 국선 변호사는 꺼다는 보리자루죠. 뭔 모르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아는 게 없는데. 저랑 오. 똑같은 상황이죠. TV 보고 한 거랑 다니까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국선 거 아니에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박지원 변호사는 똑같은 처지일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 저보다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TV 계속 나오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국선 변호사가 그 몇십만 쪽의 그 자료를 볼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볼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접견이 안 되면 안 볼라 그러겠죠. 그러면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골석 재판이 될 수 있어. 아예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배째 난 안 나가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봐라, 뭐 제대로 판단도 안 하고 위조 판결했다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는 끌고 간다. 그런 쪽으로 아하. 끌고 가는 지금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8014님 없던 죄라도 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감방에 가 있고 싶네요. 밥도 주고 넓은 원룸에 운동도 시켜주고 지금 밖에서는 하루하루 겨우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검색하셨네요. 검색하셨어요. 자, 박근혜 독방 검색하면 박 나오고요. 그 원룸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150만 원쯤 됩니다. 자, 최석현님, 박 전 대통령 독방보다 못한 곳에 살고 있는 국민도 허다합니다. 아침부터 참 기분 멍멍해 갔네요. 이분 아주 센스 있어요.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날도 꿀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판장이 김세윤 부장판사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재판 진행의 달인입니다. 지금 일단은 변호인단을 좀 설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유가 사회 재판이 힘들다 그러면 2회 재판으로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용은? 그게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판은 많이 숙성이 돼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재판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증인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재판. 박근혜 독방 검색어 실검 1위에 올라갔대요. 야, 정치쇼 여기 말고 또 독방 얘기한 데가 없겠죠. 없죠. 그럼 그 우리 독방 실검인데요. 검색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또. 박근혜 네. 독방 검색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방이 저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제가 검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박근혜 독방 검색하시면 나온 그 방이
그 방에 6분의 1 되는 방에서 제가 1년 살았어요. 네, 그에게 맞습니다. 그거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저게 그렇죠. 4, 6명이 4 내지 6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교도소 가면 한 저게 8명. 8명 살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교정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데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교도소 생활 오래 하셨고 대통령 된 다음에 규정을 바꿨고 1인 규정이 0.1평도 안 됐었던 것을 1평 이상으로 조금 늘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거 8명 방을 줬는데 뭐가 더럽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게. 그 아까 그 그룹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뭐 자, 그리고 이상한 박근혜 데서. 대통령이 CNN, 네. CNN에 이게 인권 침해다. 네. 이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제인권위원회에다 네. 제소하겠다. MH 그룹이라는 네, 곳인데요. 거기다 예. 이제 그 의뢰를 진정서 했죠, 같은 의뢰. 거를 낸다는 어허. 거죠. 근데 그거가 이렇게 이제 현재 CNN 보도 따르면 그렇게만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고 있는 MH 그룹이다. MH그룹, MH그룹 법률팀. 실검 검색해 보세요. 예, MH그룹. 아까 저는 사실 MH 그룹이라서 무슨 뭐 회사 같은데 이제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국제 법률팀만 나와 있고요. 유엔 인권위원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의혹을 담은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거다. 음흠. 이렇게만 나와 있고 대표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대표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뭐라 해야 되냐 대표는 이름이 호세이니 운 윤이 아니라 호세이니 운입니다. 호세인이? 운. 아랍 쪽이에요. 아랍 쪽이네.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어. 그렇고 일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는 로드니 딕슨 영국 왕실 변호사.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MH 그룹이 예전에 누구를 한번 변호했었냐면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의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를 변호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NH그룹이라는 건 실체 아직은 이렇게만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물론 저희가 무식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 그리고 또 들었어요. 하나는 네. 아까 오.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리는 우리는 뭐 원래 MH 그룹인 줄 있는데 알았어요. 일단 원래- 인코리아에선 듣보잡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는 뭐 활성화된 단체인데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체가 잘 없는 걸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 확인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이게 MH 그룹이란 왜냐면 외국 보면요. 뭐 이거 뭐 왜냐 각 나라마다 사실 구치소의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중국 구치소 열악합니다. 그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호텔입니다. 그런데 저 북유럽의 구치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또 완전 열악하죠. 여인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 다른데 서구 유럽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구치소 사정을 재단하려는 그런 인권 그룹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발적 작품인지 아니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작업을 한 것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법률팀인 것 같긴 하죠. 근데 이제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CNN에서.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 MH 그룹의 실체도 실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이 국제 법률 대리인 로드니 딕슨이라는 사람,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인지 모르겠으나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영국 왕실 변호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름값만 해도 상당한 이 보수를 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 고용할 수가 없어요. 유영아 변호사야. 박 전 대통령이나 정치적 한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을 받고 막 한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이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글쎄 이게 저는 일단 궁금하네요. 초안 작성해서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넣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판단은 받을 수가 있고 아마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카다피의 아들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 했던 역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인권 관련된 걸 했는 걸로 보이고 저도 김태현 변호사 똑같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본인들이 이걸 캐치하고 했을 가능성은 좀 적어 전혀 보이거든요. 없어요. 적어 보이거든요. 저희, 그러면 저희도 국제인권위원회 감옥 있을 때 재수하고 그러거든요. 안 봅니다 잘. 가면 안 보죠. 돈을 주고 예. 선임을 했다면 아주 거액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데 주는 와,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네요. 아니 이런데 주는 아니, 돈을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시죠? 예. 모르죠. 너무 엄청나게 많아갖고 에그머니 참, 네. 에그머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에그머니네. 돈이야. 어차피 뭐 그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삼성동 예. 그거 팔아가지고 내곡동 샀을 때 뭐 10매덕 한 20억 남았다는 얘기가 100만 불까지 있으니까. 갖고 안 움직여요 이런데. 아 근데 이거를 왜 글로 가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게 헛돈을 왜 쓰냐고. 그렇게까지 해서 할 만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헛짓을 하냐고요. 그 헛돈을 이 왜 아저씨 쓰냐고. 누군데 여기 와갖고 이렇게 아니요, 박지훈 변호사인데요. 저는 답답한 게 술 한잔 하고 그냥 화를 내는데 필이. 국내 재판을 거부하면서 국제 인권 재판에 이걸 넣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들 흥분하시고. 또 이제 접는 매트리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인권 침해라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법무부하고 구치소는 지금 강력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2부에서 우리 변호사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아마. 변호사들도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다녀오신 봉도사님만 잘 아시겠네. CNN 보도 네. 인권 침해 의혹? 허허 이게 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이제 인권 침해 의혹이 담긴 문건을 이제 유엔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계속 갇혀 있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그래서 인권이 심히 침해되니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 이건 참 나라 망신인 것 같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깨끗하고 따뜻한 감방에 있고 불을 꺼놓는 감방 그런 반대적인 의미의 감방은 잘 없거든요. 우리 봉도사님이 계셔봐서 알겠지만 저도 뭐 일단 가끔씩 중요한 게요. 더럽고 차갑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네. 아주 그냥 자꾸 수사적으로 표현한 거고 사실 교도소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일반 그 1인 오늘 CNN이 이상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예? 많이 본 뉴스로 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 뭐 고발하는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네요. 변호인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었고 잠을 잘 안 재우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치소하고 법무부는 지금 뭐 접는 매트리스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감옥에 구치소에는 침대 없죠. 침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예. 침대 없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인권 침해기는 해요.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는. 한미 행정협정 소파 협정에 근거해서 미국 재수자들이 한국 교도소에 들어오면 침대 줍니다. 예, 외국인 전용. 그래서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예. 외국인 전용, 여성 전용 그 구치소에 저 수감 한 해 만에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특혜 논란 때문에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 자 어찌 됐든 미군들은 다 군인들도 다 간이 침대서라도 자죠. 예. 한국군은 이제 그 매트리스 깔고 자고. 3단 접이 매트리스. 네네. 그래서 우리 해줘야 돼. 법적으로는 틀렸다. 법적으로는 틀렸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7시간이나 7시간 반이었다 이런 것도 그렇죠. 나오고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나 소위 친박 단체에서는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연기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런 거 발표하고 이거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청와대가 압박한다. 요거는 보도 있었죠. 왜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할 것이냐는 문제 관련해서 저번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55대 45로 이건 법리상으로는 이거는 영장 연장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 봐라 그러니까. 맞췄어야 다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앞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이거 봐라 인권 침해하지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막 영장도 연장을 했지. 나는 거기다 독방에 뭐 어두운 데 갇혀 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가면 나중에 혹여라도 사면이 고려될 때 더 예.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아. 사실 법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정부 회장 유죄 나오고 예. 지금 뭘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투쟁의 방법을 바꾸자. 법적 투쟁이 아니라 근데 정말 관짝 같아요. 관.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죽으면 관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고시공부할 때요. 그 정도로. 근데 독방이 대부분 그래요. 독방이 딱 그럼요.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크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고시 공부할 때 그 독방 그 원룸 특징이 창문이 없잖아요. 더 힘들어요. 또 먹방이라 그러거든요. 창문 없는 방. 먹방, 더 예. 싸요. 5만 원 싸서. 그렇죠. 그거를 창문 살았는데. 있으면 5만 원 비싸고. 예. 거기서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네. 그냥 항상 어둡거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만 감으면 자요. 언제가 밤인지도 잘 몰라 안에서 공부하면.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나 백승면 변호사는 네. 두 분이 집안이 좀 넉넉해갖고. 저는 창이 있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은 있는데. 예. 안 넉넉한. 창은 있었어요. 예. 여긴 좋은 원룸이었죠. 호텔. 신림동 최고 벌써 좋은 눈물이 원룸. 글썽글썽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니까 지금. 아니, 약간 이게 목이 메는지 자꾸 커피를 잡고. 야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야, 그리고 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요. 지난 4년 동안 본인이 국정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변호인 총사퇴하고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의미로 봐야 돼? 진짜 이제 이 의미에 서로 감호실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고 넓고 뭐 세면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뭐 구치소를 가게 되면 독방에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홍거실이라고 해서 4명 한 6명이 수용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혹여라도 다른 뭐 재소자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4,6인실을 줬죠. 네, 4,6인실을 개조해서 혼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원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지금 이거 혹시 포털 사이트에 박근혜 독방 이렇게 쳐보면요. 아, 그 검색을 구조가 하면 나와요. 지금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예. 휴대폰들 들어서 박근혜 독방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가 정말 더럽고 차가운 감방인지 야, 구치소가 이렇게 좋아? 저 금방 인지. 사진 보고 우리 집 안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굉장히 예전에 넓습니다. 신림동에서 다 고시공부 해봤는데 예. 뭐 백성 변호사는 그래도 형편이 좀 좋아서 좀 컸지만 저는 정말 손가락질을 해요. 농담 좀 보태서 예. 저 자는 것 빼고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룸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쭉 이렇게 봤는데